저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너무 궁금해. 고개를 들어라. 저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너무 궁금해. 너희는 안 궁금하니? 응? 총총총총총총총.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애기로 생각했나요? 첫 시간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바로 우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울 내용이죠. 단원명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명은요. 1단원이고요. 바로 물질과 규칙성이에요. 자, 물질과 규칙성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과학자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는 이 사람 생각나는데.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머리 약간 단발, 개구진, 표정, 메롱. 자, 아무도 모르겠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그냥 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는 그냥 그대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이었어요. 이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이 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거 다 무시했죠. 아니야, 내 말 맞아. 그만 얘기해. 이랬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은 증거를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이에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저기요, 근데요, 제가 관측을 한 게 있는데요, 은하랑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던데요. 자, 관측 결과입니다. 은하랑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을 발견해내요. 은하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그냥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허블이. 뭐 관측을 해버렸으니 이제 아인슈타인도 뭐 할 말이 없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인정한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된 거냐?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 우주는 팽창을 한다. 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을 너무나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우주를 하나의 작은 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주, 시간이 지난 우주, 또 시간이 지난 우주. 그 골프공만 했던 게 야구공만 해주고 야구공만 해준 게 축구공만 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너무나 자주 보시게 될 그림이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릴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을 두고서 학자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사실 누가 우주 밖에 나가서 우주를 전체를 쫙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대표 주자 2명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가모프라는 사람입니다. 가모프라는 사람은 공부 잘하게 생기셨습니다. 안경 딱 끼시고 필라델피아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원래 출신은 미국이 아니라요. 소련이에요. 소련이 어디지? 이런 친구도 있지 않을까요? 소련 알아요? 모르죠? 전 어렸을 때 그 소련 짱 고르바초프라는 분 계시거든요. 뉴스에서 진짜 자주 봤는데 대머리고요. 이렇게 막 머리에 세계지도 점이 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 보고. 와, 신기하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옛날 이름이 바로 그 소련이고요. 거기서 그 귀화했어요. 미국 올 일 있어가지고 미국 왔다가 그대로 거기다 이제 자리 잡고 사신 거죠. 이 그 소련이 저기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자, 여하튼 가모프가 이렇게 있었고요. 또 다른 학자는 누구였냐? 바로 호일이라는 학자예요. 가모프와 호일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죠? 근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감호프 그림도 더 열심히 그렸고 감호프에 대한 설명도 더 많이 드렸죠. 감호프 승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우리 호일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호일은 어떻게 이제 우주론을 펼쳤느냐? 이렇게 펼쳤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 이 안에 물질들이 채워지는데, 이 물질들이 점점 많아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바로 호일의 주장이었고요. 자, 반면에 감호프는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흔들리나요? 지금. 자, 제가 물질을 3개를 이렇게 그릴게요. 전체적으로 우주의 크기는 커지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변함이 없어요. 물질의 총량이 변함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감호프의 주장이었었죠. 자, 감호프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 점점 우주가 작아지더라.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사람이 바로 감호프예요. 자, 호일이 말한 이 우주론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정상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우주론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전체적인 밀도가 똑같아 라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호일의 정상우주론이 되겠고요. 감호프 얘기도 갈게요. 감호프는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밀도가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온도도 점점 낮아져. 우주 전체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주론을 펼칩니다. 호일이 말한 정상우주론과 대비되는 이 우주론, 뭐라고 할까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설마 모르지 않죠, 이 노래? 우리가 그 정도로 세대 차이가 나진 않죠.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노래인데 빅뱅 우주론이죠. 맞아요. 빅뱅 우주론입니다.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를 참 누가 져줬냐? 얘네가 져줘요. 정상우주론. 호일 얘가. 감호프가 주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로 가면 이렇게 우주가 점점 작아져. 물질들은 그대로야.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점점 작아져. 이 호일은 점점 작아지면 뭐 물질이 점점 없어지겠죠. 감호프는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작아져. 그러면 호일이 이렇게 놀린 거예요. 야, 감호프야. 그러면 우주가 점점 작아지다가 한 점에서 펑 하고 그냥 폭발로 만들어졌단 얘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우주가 어떻게 한 점에서 폭발하듯이 만들어지냐? 이런 개똥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네. 놀린 거예요. 조롱한 거죠. 이걸 들은 감호프는 야, 이거 괜찮은데? 임팩트 있는데. 야, 내가 써도 되냐? 내가 쓸게.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폭발입니다. 큰 폭발을 의미해요. 얘는 남 좋은 일만 한 거지, 진짜. 응? 빅뱅 우주론이 교과서에까지 실리고 참나, 전국에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을 텐데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감호프 얘기 빅뱅 우주론으로 가보셔야 되겠지요. 사실 제가 지금 요 단원명만 썼지 오늘의 강의 제목을 안 썼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었거든요. 왜 안 썼을까요? 이 얘기 해주려고. 호일이 만들어줬대. 이 얘기 한번 하려고. 지금까지 꽁꽁 숨겨둔 빅뱅 우주론 시작해보지요.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 감호프 얘기 조금 더 자세히 가볼 텐데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여기도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늘의 우주가 이랬습니다.
그럼 내일의 우주는 어떨까요? 이만하겠죠? 그죠? 자, 과거의 우주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1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뭐 이렇게 됐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현재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가모프는 이 안에 물질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냥 똑같이 세 개만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빈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밀도의 공식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지. 그치? 지금 장난해? 너? 막 이러고 있죠. 자, 밀도라는 것은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지금 물질의 총 질량이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물질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부피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 네가 아까 감소한다며. 맞아요. 자, 감소하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 손난로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손난로 하나를 주머니 안에다 넣어놓으면 주머니가 정말 뜨거워져요. 근데 이거를 손난로 하나를 방 안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방 안 전체가 그만큼 뜨거워져요? 그런 손난로 있으면은 야, 씨, 난방비 완전 절약되겠네. 그거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즉 공간이 커지면은 그 손난로가 열을 아무리 이렇게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 큰 공간의 온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주 전체의 열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공간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온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주가 겪은 일이라면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쭉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 빈 공간은 점점 줄어들죠. 자, 그러면은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밀도는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가 점점 커지고 온도는요,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점점 시간이 지났어요. 가모프가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딱 다 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결국에요.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약 138억 년 전이고요. 그러면은 이 지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온도 어떨까요? 미친 높겠죠. 밀도는요. 아씨 말하면 뭐해. 완전 초고밀도. 그리고 초고온의 한 지점이 딱 만들어지고요. 이때 폭발로 우주가 생성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다?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끝이요. 퐁, 퐁. 빅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여기 너무 허전하죠? 그래서 그냥 한번 쓸게요. 빅뱅 우주론이란 뭐냐면은 약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한 점에서 이 한 점이 뭐를 하냐? 대폭발을 일으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주가 생성됐다. 우주의 생성입니다. 끝! 다 했다. 여기도 요거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이때가 시간이 언제라고요? 약 138억 년 전. 이런 한 글자 쓸 자리가 없네. 전. 자,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폭발돼서 물질이 만들어진 얘기로 넘어가면 돼요. 오늘은 이 폭발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